근데 마윈이 실종되고 이제 마윈뿐만 아니라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마윈뿐만 아니에요. 그리고 시진핑의 찍히자 재물신 마윈조차 사라졌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대해서 이제 제가 지금 이걸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윈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금융이 전당포 수준이다. 그러면서 공산당 금융정책을 정면 비판한 다음에 마윈이 실종됐어요. 와우. 돈이 뭐 어마어마하게 개인 재산이 뭐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겠는 이 사람이 수십 조의 개인 자산을 가지고 있는 마윈이 실종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마윈 하면 이제 알리바바죠. 회사가 알리바바입니다. 그러니까 알리바바가 중국인 몇 명이 사용하냐면 9억 명 이상의 중국인이 사용하는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중국의 핀테크와 유통혁명 수준을 무시하는 분들이 많은데 중국은 핀테크와 유통혁명에서 최고 수준의 국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 전체를 보면 아직 농촌도 많고 핀테크 같은 걸 말할 단계가 안 되는 도시들도 아니 그런 농촌도 많지만 중국이 거점 도시들을 중심으로 보면 핀테크와 유통혁명 주도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능한 게 뭐냐면 중국이요, 여러분. 중국이 퀀텀 점프를 해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건너뛰어서 푹 도약을 한다는 거죠. 중국은요, 여러분, 우리 유선 전화 있죠. 유선 전화가 제대로 깔렸던 적이 없습니다. 전화기가 없었던 제대로 사람들이 전화 보급이 안 돼 있었던 나라예요. 그런데 유선 전화 보급을 건너뛰고 무선 전화 시대로 바로 나아갔죠. 그리고 그 무선 전화 시대에서 중국이 어이구 휴대폰 제조나 뭐 공유 그거 뭐예요? 그 통신망 지금 5G망 이런 거 통신망 까는 거 보면 대단한 수준의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 맞습니다. 무선 통신 시대에 유선 통신은 제대로 된 교환기도 못 만들던 나라가 그냥 무선 전화 시대 최고의 그 장비들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죠. 그 자동차도 그래요. 자동차도 중국 수출 못합니다. 수출할 수 있는 수준의 전기 자동차 자동차 내연 자동차 못 만드는데 지금 훅 건너뛰어서 전기 자동차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도약하겠다 이런 야망을 보이고 있는데 그게 현실성이 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 드론 세계 최고인 건 뭐 DJI 두말할 거 없죠. 그러니까 중국이 여러분 원천 기술이 빠방하냐 그렇진 않아요. 근데 중국은 원천 기술은 미약하지만 인구가 받쳐주는 경제 규모의 경제라고 하죠. 규모의 경제가 받쳐주면 물량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가성비가 확 올라가죠. 가성비 최고의 산업을 만들겠다. 중국의 야심 대단한 겁니다. 지금 유통 같은 경우도 유통도 그래요. 20세기 유통 구조 있죠. 월마트 같은 대형 할인점, 월마트, 뭐 이마트 같은 이런 대형 할인점, 중국도 잠깐 만들었었지만 중국 그거 건너뛰고 바로 디지털 유통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20세기를 건너뛰고 21세기로 가는데 그게 오히려 더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핀테크 유통혁명, 알리바바, 마윈과 알리바바는 이 유통, 핀테크 부분의 중심에 있는 기업과 기억합니다. 9억 명이요. 딴 나라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전 세계 물류망을 이용한 택배 서비스까지 저기 아르헨티나까지 택배 쏴요. 알리바바. 네, 넓은 대륙에 택배가 하루 만에 도착한다고 하네요.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물류 거점을 다 만들어 놓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되면 이쪽 대에서 이쪽에 하루 만에 이동하는 건 아니지만 물류 기지들을 쭉 다 그 수많은 물류 기지들을 다 확보하고 있으니까 하루 만에 물건을 쏠 수가 있죠. 문제는 말이죠. 마윈이 9억 명의 중국인들의 소비 패턴을 파악하고 있고 빅데이터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비 패턴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알리바바가 뭐로 가냐면 알리페이라고 해서요. 결제 시스템, 금융 시스템까지 자신의 기업에 통합하려 해요. 마윈이 비즈니스적으로 보니까 유통을 하면 당연히 금융도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효율이 더 높게 날 것 같은데. 그런데 금융으로 가다 보니 중국의 당치라고 할게요. 공산당 당의 지배니까 관치보단 당치라고 하는 게 맞을 겁니다. 중국은. 공산당 당치 금융이 봉건적 귀족 계급화되어 있어서
공산 관료들이 챙겨 먹고 있어요. 그들의 이해관계에 종속되어 있다는 걸 마윈이 발견한 겁니다. 이래가지고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다회님 감사합니다. 마윈이 하고 싶은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들이받은 거예요. 마윈이. 이거 지금 전당포도 아니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근데 문제는 말이죠. 마윈이 자기가 들이받은 게 어떤 의미인지를 정치적 의미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구속된 것 같은데 시진핑이 지금 영구 집권을 획책하면서 시진핑은요 지금 디지털 감시 사회를 구축하려고 해요. 디지털 감시 사회의 핵심도 그러니까 디지털 유통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감시 사회의 핵심도 핸드폰과 신용 결제입니다. 우리 지금 방역 감시하면서 지금 우리나라도 저도 지금 되게 우리나라의 코로나 방역도 경계하는 게 핸드폰과 신용 결제를 이용해서 우리가 동선 추적을 하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CCTV 공중에 달려있는 CCTV가 안면 인식까지 합니다. 길 가는 사람들의 신변까지 분석하는 게 중국의 현대고 그 안면 인식 데이터 어디로 중국의 사람들 핸드폰과 신용 결제 그 데이터가 다 어디로 집중될까요? 중국 같은 경우엔 중국 공안에 집중됩니다. 중국 공안은 공산당의 관리하에 있죠. 중국 공안과 공산당은 디지털 감시 사회의 지배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마윈을 까는 거예요. 알리바바 회장님이에요. 그러니까 사업가가 빅데이터와 금융의 지배자가 되는 걸 용납을 못하는 겁니다. 최첨단 공산당이죠. 사랑마님도 안녕하십니까. 마윈은 자신이 전당포라고 비판하는 게 무언지를 제대로 그렇게 난 다음에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 지금 실종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지금 태자당하고 상하이방 등 기존 중국 사회의 지배계층을 대대적으로 숙청을 하고 있는데, 태자당과 상하이방 자리를 메꾸는 게 여러분 공산주의 청년단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땐 공산주의 청년단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공안과 군부예요. 태자당과 상하이방을 메꾸는 건 공안과 군부고 그들은 태자방과 상하이방으로부터 금융을 뺏어오고 있습니다. 미국 여러분 미국의 딥스테이트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때도 금융 얘기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말이죠. 시진핑이 지금 몇 살이냐면 67세입니다. 53년생이니까 이제 곧 68세가 되겠군요. 만 67세요. 53년생이에요. 시진핑은 세습 못합니다. 중국이 세습까지 가능한 그런 북한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렇게까지는. 북한보다 낫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세습은 못해요. 67세가 젊어요? 젊으면, 건강하면 젊은 거죠, 67세면. 근데 시진핑은요, 뇌혈관 질환이 있어요. 시진핑은 뇌혈관 질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래 갈 수 있는 인간이 건강 상태가 아니라고요. 얼마 전에 뇌질환에서 시진핑이 쓰러졌나 어쨌나 이런 막 루머가 돌기도 했는데 그 루머는 사실이 아니었지만 시진핑이 뇌혈관 질환이 있는 건 이미 공인된 거의 사실이죠. 영구 집권 욕망이 그리고 이 67세짜리 이 영구 집권을 하고 싶은 이 시진핑의 욕망이 공안과 군부를 만나 폭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면 자 핀테크하고 유통하면 어디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상하이방 일단 얘기가 나왔지만 또 하나는 금융과 정보의 호수 중국이라고 좀 하면 그런가? 홍콩이죠. 그 홍콩을요, 여러분. 홍콩을 공안 통치와 공산당 감시 통제로 편입시키기 위해서 지금 홍콩을 무력으로 강점하고 있잖아요. 조슈아원 구속. 홍콩을 장악하는 게 유통과 핀테크, 정보, 중국의 금융을 장악하는 과정이니까.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 여기서 우리나라 상황 체크 하나 해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나라의 핀테크 산업, 유통 산업과 관련돼서 여러분. 자, 카카오페이의 2대 주주, 지분율 43.9%를 가진 2대 주주가 알리페이 싱가포르 홀딩스입니다. 마윈의
마윈에 있는 알리바바 그룹의 알리페이 싱가포르 홀딩스가 43.9%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대로 가면 알리페이는 중국 공산당의 지배하에 들어가는 거죠. 느낌 싸하지 않습니까? 자, 마윈이 꺾여나가고 홍콩이 중국 공산당 하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홍콩 사모펀드, 홍콩 텐센트, 알리바바, 바이두. 중국 공산당이 시진핑이 상하이방하고 태자당을 다 밀어내고 공안 중심으로 해서 금융과 기업을 다 장악하고 이 핀테크와 21세기 유통 그거를 다 장악을 하고 이거로 다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텐센트, 알리바바, 바이두 계열 그리고 홍콩 사모펀드 계열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거 감 오세요? 여러분 어느 정도일지? 물론 텐센트가 뭐 하고 이제 중국의 그 YG와 관련돼서 뭐 이제 빠져나갔다고는 하지만 위기의 YG 텐센트 투자 덕에 모처럼 웃었다. YG에서 발 빼는 중국 자본 하면서 이제 1,000억 투자했다 뭐 빠졌다 하지만 우리나라 엔터 산업 언제든지 금방 중국 영향력 하에 들어갈 수 있죠. 자, 여러분 우리나라의 금융과 서비스 중국 홍콩 자본의 영향력 하에 들어간다면 우리나라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검사들 검찰 개혁이라고 얘기하면서 보면 어떻게 돼요? 지금 문재인 정부도 여러분 검찰권이 강화된 디지털 감시 독재로 넘어가고 있는 거 여러분 보이십니까? 코로나 방역이라고 막 그러지만 지금 검찰 개혁과 코로나 방역 과정을 잘 지켜보세요. 경찰권이 강화된 디지털 감시 독재 중국식 모델로 지금 우리나라도 가고 있는 거예요. 주변 나라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디지털 기술의 발달이 여러분 민주주의를 발달시키는 면 그거 물음표를 찍어야 돼요.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민주주의보다 뭐에 여러분 공헌한다? 정치 체제에서 독재 체제에 공헌을 합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이 독재를 쉽게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시민들은 생각하는 걸 포기하고 바이럴, 기타 등 욕망과 정서적인 것까지 디지털 사회에 던져주는 거에 순응을 하는 이런 시대가 오고 있죠. 세계사적 대격변이고 위기입니다. 저는 민주주의가 이렇게 무너지는 걸 원치 않고요. 중국이 완성하는 경찰 중심의 디지털 감시 체제 우리나라에도 번지는 걸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주세요.